요즘 주식시장에서 공모주가 핫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워졌죠. 공모주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핵심 전략을 담은 책, 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인 박동흠 회계사 모시고 공모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아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주 투자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공모주가 요즘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정말 공모주 왜 투자해야 됩니까? 정말 수익 낼 가능성도 없습니까? 오늘 장이 안 좋았어도 오늘 상장한 종목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상장한 종목이 뭐였습니까? 아마 많이 모르실 수도 네. 있어요. 핑거라는 좀 작은 이제 네. 중소기업인데 공모주가 보면은 보통 작은 기업들이 보통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런 날 좀 위안이 될 수는 있죠. 네. 왜 투자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하면 일단 제가 먼저 투자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동안 일단 손실 난 적은 한 해도 없었어요. 아, 네, 그래요? 매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목돈은 모을 수 있는 게 공모주 투자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공모주 열풍 대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공모주 한 번씩 하면 경쟁률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2014년 때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삼성 SDS나 그다음에 지금의 삼성물산 그 당시에 제일모직 상장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일모직 상장할 때 한 30조 들어오면서 와 정말 돈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때 한 58조 들어오고 빅히트 때도 역시 한 58조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좀 괜찮은 종목 할 때 한 5조 정도 들어왔는데 요즘은 10조 넘기는 거는 이제 거의 다반사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뜨거워졌죠.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모주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로또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공모주 투자하면 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까? 일단은 로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금액 자체로 비교한다면은 예. 근데 모든 공모주가 다 수익주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상장한 종목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손실을 났었어요. 그래요? 네.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손실을 아마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일단 수익은 줬었고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면 다 이익을 낸다는 건 아닌데 네. 이 작년에 공모를 한 전체 기업 중에서 전체 기업들의 실적 어땠습니까? 작년에 공모. 네, 제가 연말에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작년에 한 76개 기업 정도가 상장을 했었는데 76개가 했는데 네, 58개의 기업이 연말까지 계속 수익 상태였었고 플러스 18개의 기업이 이제 손실이라면 공모가보다 낮게 네, 연말 떨어졌다. 가격이 연말 기준으로 네. 18개. 네, 그래서 한 76% 정도는 어쨌든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손실이 난 기업들의 특징이나 뭐가 있을까요? 업종이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업 투자 설명서를 보는데 보다 보면 사실 조금 느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산업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고 요즘은 특히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좋다 보니까는 공모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기를 좀 지난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업황이 조금 어려운 좀 디스플레이 쪽이나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리츠. 이제 이런 종목들 나올 때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손실을 봤군요. 그러면 공모 이후에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제일 괜찮았던 종목은 뭐였습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인데 사실 상장할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그때 이제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청약 경쟁률도 별로 안 높았었는데 연중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연말까지 한 6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아마 고점 대비 한 반 정도 많이 떨어진 걸로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로부터 기대를 가장 크게 받았다가 실망을 준 기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워낙에 요즘은 흐름이 좋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업은 없었어요. 그 2014년이 제가 제일 좋았다 그랬는데 네. 15년부터 한 19년까지는 이제 보통 대기업들이 조금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기대가 크다 보니까는 가격도 조금 높게 나온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공모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그 속담이 공모주 때도 좀 맞았었는데 작년부터는 특별히 큰 실망은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투자들? 빅히트는 사실은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높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다른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높은 밸류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 당일도 좀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마 이제 기억을 정확히 되짚어 보면은 상장 당일날 2배로 시작을 했었어요. 공모가 대비. 네. 예,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은 안 봤습니다. 그 늦게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예, 높은 가격에 사시는 바람에 좀 손실을 많이 보셨죠. 네. 자, 뭐 손실난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이제 실적을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 모르고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 이제 투자 설명서가 나오는데 사실 잘 안 보시는 이유가 좀 양이 좀 방대합니다. 한 A4 용지로 치면 300페이지 정도 넘는 어떻게 봅니까? 그 300페이지. 예, 책 한 권인데 근데 사실 봐야 될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공모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공모 봐야 가격? 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사업의 내용이랑 뭐 실적 추이 이런 거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그러니까는 그 보통 공모 가격 매기는 방법이 이제 비슷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비슷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관계 가지고서 이제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기업을 유사 기업으로 이제 뒀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챙겨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먼저 IR을 한 다음에 공모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의 가격에 얼마에 받겠다. 그거 이제 나온 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하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입찰 한 네. 결과 그걸 네. 봐야 되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정된 IPO 예상 기업이 많죠? 어떻습니까? 네, 올해 아주 작년보다 더 핫할 것 같은 그래요? 게 지금 3월 달에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일정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반기까지 그 게임 회사죠 크래프톤도 이제 상장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그룹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페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이제 무적 분할된 기업도 아마 빠르면 올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네. 자, 일반적으로 이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상장한 첫날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매도인데 네. 그게 맞는 전략입니까?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게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공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흐름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며칠 더 가는 분위기에 그냥 편승하시다가 이제 흐름이 꺾일 때 보통 이제 많이 매도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제 미련 없이 바로 던지시는 이제 이런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무조건 파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SK바이오팜도 한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었듯이 흐름이 좋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좋다는 것은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 흐름이 좋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요즘 뭐 공모주에 균등 배분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돈이 많은 사람들만 배정을 많이 받으니까 적은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자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지금 균등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원래 거는? 원래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하면은 이제 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80%는 기관이랑 외국인의 이제 몫이고 20%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몫인데 예전에는 이제 20%에 대해서 그 청약 증거금, 그러니까는 그 투자 청약하기 위해서 내는 돈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 배분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10%만 그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겠다. 예. 나머지 10%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 참여한 사람들의 나머지 10%는 사람 수대로 이렇게 나눈다. 네. 돈을 얼마든지 관계없이. 네. 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많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일단은 공모주가 그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 그 퇴직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처였었는데 조금 실망감은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모주가 또 그 자금 동원이 되는 분들만의 또 그 잔치로도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제 생각은 네.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모주 배분이 기관 80, 개인 20인데 사실 개인 분을 좀 늘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20%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들한테 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혹시 몇 합니다. 퍼센트 정도 개인들한테 절반 해야 됩니까? 그 요즘 상황에 봐서는 저희 절반을 네. 줘도 예,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워낙에 역할이 지금 커졌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역할이 워낙 크니까요. 네. 공모주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강의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동음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